자, 오늘의 대장주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리브스메드 들어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빠지면 서운합니다. 그렇죠. 꼬리주에는 알지노믹스와 SPG가 들어가 있네요. 자, 먼저 리브스메드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허반석 파트너가 다시 나는 바이오의 남자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안에 들어가 있는 대형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다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고 리브스메드도 오늘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리브스메드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죠. 결국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리브스메드 같은 경우에는 다관절 로봇 수술 기구, 다관절 복강경 수술 기구라고 해서 이제 로봇과 의료 제약바이오가 같은 이중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곳이고 더불어서 신규 상장주인데 이 보호예수 해제 주식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관절 복강경 수술 기구인데요. 결국엔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복강경 수술 도구는 섬세함과 그다음에 의사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다관절이라고 해서 결국엔 의사의 손끝의 모양이 결국 이 수술 기구의 끝자락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결국 다빈치 수술이라고 하는 고가의 로봇 수술 대비해서 5분의 1 정도 수술 비용으로서 효율성이 있고 시장 점유율이 이로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이 기업의 특징점 중에 하나입니다. 25년 3분기 누적 매출이 34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7%의 성장을 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티센셜이라고 하는 이 핵심 제품에 이어서 차세대 로봇 스타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티센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컴팩트한 수술 로봇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기구 제조사를 넘어서 통합 솔루션, 수술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현재 이 다관절 복강경 수술 기구인 아티센셜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사용 기구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수술에 쓰고 폐기를 하고 또 반복적으로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소모성 부품 같은 느낌으로 반복 매출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신규 상장주인데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미래 먹거리인 스타크, 로봇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기업의 주가 상승력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다시 넷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흐름들이 강하게 빵 터졌는데요. 결국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가장 거래량이 적었던, 가장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이런 구간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구나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수익률 극대화까지 나오는 종목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코스닥과 관련된 쪽에서 여러분들 제2의 우주항공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브스메드 점 하나만 찍으면 러브스메드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받는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또 주인공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박지훈 파트너가 로봇도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 큰 그룹이 관심 가지고 있는 뭐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그룹주들을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뭐 등등해서 종목들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레인보우 오늘 왜 머리띠 안 하셨어요? 7색깔 무지개만큼 멋졌는데. 갖고 왔는데 까먹었어요. 아하. 그래서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수익은 났으면 된 거죠, 뭐. 네, 지난번 5,000p 달성 때 제가 2차 전지의 상승을 굉장히 의미 있다, 산업의 체력을 증명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부활보다는 산업의 체력을 확인을 했고 이 천스닥의 상승의 날에는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원래는 코스닥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좀 바이오 종목들이 월등하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이 로봇 기세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압축해서 제가 로봇주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로봇주들로만 보셔도 충분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에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또 SK는 시메스, 현대는 현대모비스 등등 이렇게 두산에는 두산 로보틱스 등등 제가
간추려 드렸는데요. 오늘 시청자분들 로봇주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장을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방송할 때 이제 앵커님 쪽을 이렇게 보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왜일까요? 저도 그래요. 저는요. 왜냐하면 제 오른쪽 얼굴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곳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각도,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각도가 로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자신 있어 하고, 뭐 기관도 자신 있어 하고, 나라에서도 자신 있어 하고, 이 수급과 정책과 모멘텀 세 박자가 모두 다 갖춰진 게 지금 로봇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자기 잘 나오는 각도를 찾은 시점이고, 그 중에서도 그 각도가 로봇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요. 이런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기업의 실체라든지 아니면은 밸류라든지 이런 펀더멘탈적인 거를 분석하려 들게 되면 더 심한 포모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축을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를 기준으로 보되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로봇주들 그리고 그 분위기와 기세에 맞춰서 다양한 종목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이런 시장 절대 못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씩씩하게 매매를 좀 하는 편인데 네.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좀 자신 있게 생각하는 장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주식을 해도 좋다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물론 개인들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수익 낼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핵심 부품을 100%나 이제 본인들이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고요. 이 제조하면서 원가 경쟁력도 압도적이고 로봇을 만들어내면 사갈 기업들도 필요한 건데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뒷배가 받쳐주고 있는 실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 흐름으로 보았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오늘 아침 공개 방송에서 70만 원 목표가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네. 한 번에 가졌습니다. 와. 지금 단기 과열된 와중에서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네. 그 대신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방향으로 잡고 그 후속해서 따라갈 종목들의 흐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HL 만도, 그리고 로보티즈 이렇게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종목들 후발주들 신고점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당장 추격 매수보다도 쉬어가는 구간,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 가격권을 65만 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65만 원대까지 밀리게 되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인 목표가 100만 원까지를 놓고도 모아갈 수도 있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을 드리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의 방향으로 이어가 볼 수 있대 지금의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매도를 하고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유의 있게 보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지난주였나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라고 했는데 난 떠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내심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옥석 가려지기 시작하면서 달리는 로봇주들은 더 달리는 모습들도 나온 것 같아서 또 한 수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서도 상하 좌우 다 이뻐요 라고 또 나왔는데 밑에 어떤 분께서 질투심이 났는지 안 이뻐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일단 뭐 직접 보시면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바이오의 남자처럼 바이오 쪽으로 밀었어요. 신규 상장 종목 중에 또 하나인 알지노믹스를 들고 오셨는데 자, 알지노믹스도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네. 지금 예전에 너무 강하게 올라가서 그런지 지금 상승폭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박스권 하단까지 네.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11월 달 20바이오 이상까지 제가 리스트를 만들면서 쭉 말씀을 드릴 때의 핵심 키워드는 ADC 플랫폼, 이중항체 플랫폼이었습니다. 올해는 26년도는 이제 ADC를 넘어서서 RNA 플랫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부터 좀 드리면서 알지노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독자적인 RNA 치환 기술, 효소,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텍 기업으로서 잘못된 RNA를 제거함과 동시에 치료 RNA로 교체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알지노믹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그냥 가지고 있고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기업인가 보다, 적자 기업인가 보다 할 텐데요. 이미 일라이릴리와 1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이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파이프라인의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간암과 교모세포종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이 치료 개발에 대해서 미 FDA에서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검토하고 허가해 줄 게 있으면 허가해 주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상용화에 대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알지노믹스, 일라이릴리의 1조 9천억 원, 그리고 미국 FDA의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입증받은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플랫폼 기술은 앞으로 알츠하이머 그리고 유전성 망막 질환까지도 파이프라인 확장성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상장 이후에 상한가를 3번, 4번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 꼬리를 달고서 지지해주는 구간들은 바로 이런 구간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동안 지지 반등 흐름들을 주고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그럼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매물대까지 반등,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신고가까지 반등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동일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수급 흐름들을 보면요.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산다라는 부분은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례적으로는 매년 3월 달에 열렸는데 오늘 소집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장 후반 6시경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삼전 믹스가 상승함에 따라서 14%, 15%를 넘어섰더라 하더라도 그럼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네. 비중 줄이지 않고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종목 중 하나가 알지노믹스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기간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SPG. 이거 잘못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이건 대장주에 가도 괜찮을 종목인데 꼬리주를 들고 온 이유 저는 궁금합니다. 네, 그 제재항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를 제가 12만 원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분위기와 스토리를 보았을 때 SPG는 제가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15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도 충분하다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오늘 대장주에서 레인보우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조금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심장을 봐야겠죠. 제가 아까 오른쪽 각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SPG는 저에게 속눈썹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핵심 부품이다라는 거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필요할 때는 시장 현황에 따라서 띄었다 붙였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속눈썹입니다. 이제 대장주로 시장 스토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 다시 한번 당연하게 시장 스토리에 대해서 숫자가 따라오는 부품주 계속 보셔야 됩니다. 부품과 인프라 그리고 구조적 수혜 그리고 또 로봇 많이 생산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매출이 찍히는 구조가 부품입니다. 그중에서도 감속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4만 원부터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공략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12만 원을 돌파해 주었고 변동성이 오히려 이제부터는 덜 흔들리고 추세는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안정권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SPG 언제라도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좀 불안한 상승으로 이어가는 스토리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덜 흔들리고 추세는 지속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SPG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고요. 여태 올라온 흐름들을 보면은 7만 원대는 제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회의 구간을 굉장히 짧게 주었습니다. 얼마 주지 않고 지금 12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다른 대형주들이 과열된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품주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로봇에 대한 어느 정도 노이즈는 끝났고 감속기 관련된 후발 확장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렌시스, KH 바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SPG 등등 SBB테크 다른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감속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분위기에서는 핵심 구동계, 액추에이터 그리고 담당하는 로봇 부품주들 지속해서 함께 체크해 보자라는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11만 원대까지를 또 매수 밴드 가격의 기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만 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는 단기 과열에 의한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방은 15만 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20만 원 밴드까지 넓게 열어두고 이 2월, 3월
4월 때까지도 우리가 감속기 관련된 그리고 또 핵심 액추에이터 구동 모듈 관련된 부품주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체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종목은 속눈썹 같은 종목이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께서 속눈썹 연장 가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길게 한번 달려보자. 목표가 충분히 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인사이트 Q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쪽에 기간의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왔죠.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따라잡기 가능한 기간 선호주는 있을까? 잘 찾아봐야 되겠죠? 자,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종목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펩트론 지켜보자. 박지훈 파트너는 역시나 SPG 이어서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쉬어감이 있었다면 네. 물론 뭐 알테오젠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 실적 시즌에 다가오면서 좀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바이오 와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펩트론 이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비만 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건가요? 비만뿐만 아니라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목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해부터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어디를 보면 좋겠습니까? 라는 인사이트 큐 질문에 보로노이를 처음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보로노이뿐만 아니라 큰 종목들 리가켄 바이오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Y바이오로직스, 인투셀 다 대부분 ABL 바이오까지 한다면 ADC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있어서 반등 흐름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본다면 1위부터 5위까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6위부터 10위 삼청단제약, HLB,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리노공업 11위부터 15위 케어젠, 파마리서치, 메지온 클래시스, D&D 파마텍 16위부터 20위까지 원익 IPS, 로보티즈, 이오테크닉스, 보로노이, 에임드 바이오 대부분 한 10개 중에서 7, 8개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2,000스닥이 아닌 3,000스닥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시총 상위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기관의 매수뿐만 아니라 ETF의 바스켓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죠. 시총 상단에서 그 비중만큼, 비율만큼 기계적으로 편입해야 되는 게 인덱스 펀드, 인덱스 ETF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직전에 1위부터 20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덜 오른 종목군들을 본다면 알테오젠, 펩트론, 파마리서치, D&D 파마텍, 보로노이, 에임드 바이오까지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펩트론을 집중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G2G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위고비나 아니면 젯바운드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본다면 주 1회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G2G 바이오나 펩트론의 기술력이 들어간다면 주 1회 맞는 게 아니라 월 1회로 한 번 맞고서 한 달 동안 쭉 살고 또 한 번 맞고서 한 달 동안 쭉 살고 편리함이 증폭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편리한 게 이제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이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케줄을 등록해 놓고 주사를 딱 맞고서 잊고 살아도 된다라는 기술력, 편리성이 증대될 수 있다라는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 알츠하이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월 1회 정도 때에 맞춰서 한 번 정도만 투약을 하면 된다라는 편리함,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이걸 깜빡깜빡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성으로 투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네. 펩트론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그리고 3차적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 그림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1차적으로 중기 되돌림 자리, 2차 그리고 3차는 가장 상단까지 올라갈 여지가 높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손절 구간은 짧고 수익 구간은 극대화할 수 있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매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기금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다. 코스닥에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쉬지 않고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보신다면 네. 코스닥 150에 들어있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코스닥 150 안에 들어있는 로봇, 코스닥 150 안에 들어있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바스켓으로 기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난 이도저도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차라리 코스닥 ETF, 지수 추종 ETF를 사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한 2주 전부터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인버스는 웬만하면 5월에서 6월까지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지수는 5월부터 6월까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여러분 바짝 벌어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살짝 웃어 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는 우리 허반석 파트너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어와 있네요.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SPG 이야기를 했는데 채팅방에서는 SPG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 아닌가? 지금 사면 쿨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앞에서 좀 설명 많이 해주셨으니까 밴드만 좀 잡아볼까요? 네네. 충분히 지금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과열 구간이어서 며칠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밴드까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관에서도 포모가 온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 환율 방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표현해줬고 양도세 정책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행동들도 바로바로 추진을 해주고 있고 또 부동산 자주택자 세금 유예도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국내 시장을 지금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코스닥이 너무 좀 스토리 위주였고 공부를 해도 안 맞아 떨어지는 흐름들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실적과 구조 수혜주라면 더없이도 강력하게 봐야 될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의 얼굴이 로봇이고 자신 있는 각도가 로봇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만큼 이 로봇 부품주들은 앞으로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부 수익 실현하더라도 우리가 내려오는 구간은 또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대까지 상향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점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는 정말 로봇의 부품주들. 왜냐면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로봇의 부품주로 변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품주들은 고점이어도 놓치지 말고 방향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기간 매매 특징을 잠깐 살펴보자면 지수가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대형주들은 대부분 차익 실현이 나왔고 네네. 코스닥 성장 섹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구조 변화하고 있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타이밍이고 빠르게 순환매가 돌더라도 이 스토리는 지금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순서에 대한 기다릴 수 있는 그 내 체력만큼 종목의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한 종목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다양하게 로봇주들이 많거든요. 네. 분산해서 우리가 로봇주들을 공략해보는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유효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스닥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뭐 달렸으면 1100도 가능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바이오와 2차 전지 올라타야 할까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오, 예스. 그럼요. 당연히 올라타야죠. 근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예전부터 바이오는 예스,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종목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반석 파트너의 종목은 G2G 바이오, 하나기술 들어가 있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알테오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네요.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 네. 조금 전에 바이오 이야기해 주실 때 뭐 언급할 때는 G2G 바이오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한 장짜리 보는 표에서는 G2G 바이오가 들어가지 않아서 왜 저건 빠졌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 맞는 거죠. 네, 지난주에 G2G 바이오 편입을 하셨잖아요. 편입을 했죠. 네. 네, 그래서 뭐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을 조금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한 종목을 엄청 오래 얘기하셨는데. 자, G2G 바이오 네.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기술도 준비를 했고요. 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2차 전지를 제가 포스코 퓨처에 편입을 가능할 수 있고 또 2차 전지 봐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 LNF의 기술 계약 해지, 매출 공급 해지 이런 네. 것들이 나오면서
아예 돌아오지 않을 법한 이 순환매 속에서 2차 전지를 아예 삭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로 다시 예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유동성의 힘이 이만큼 대단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시총 상위 종목,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바스켓으로 그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알고리즘, 이 메커니즘이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높고 그 가운데서도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이 강한 쪽들 삼성 SDI부터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G 바이오 먼저 잠깐 보시면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61선과 61선 그리고 오늘 적산병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를 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2차 목표가까지는 이렇게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금요일 1차 목표가 9만 원, 2차 목표가 10만 원 말씀드렸으니까요. 9만 원 머지않은 시간에 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한 번 맞으면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 정도 맞을 수 있는데 다른 쪽들보다 기술 경쟁력에서 앞선 구간은 미립구 관련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정한 약품이 일정한 용량만큼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이다라는 게 하나 포인트 있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따박따박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G2G 바이오, 오늘 펩트론, 그리고 오늘 알지노믹스까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하나기술도 제가 포트에 편입을 해놨습니다. 하나기술을 편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매출액, 그다음에 이미 받아놓은 수주가 굉장하다라는 점들. 2년치 수주를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실적의 컨턴 점프로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횡보하는 흐름들 나타나다가 121선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구간들 챙겨보신다면 제약바이오에서는 G2G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하나기술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지훈 파트너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알테오젠, 일단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현재까지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오늘 코스닥 이렇게 올랐는데 좀 아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코스닥이라고 하면 알테오젠이 가장 주목받는 대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대신에 많은 로봇주들이 또 많이 움직여준 상태였고 바이오는 아직 이 스토리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관점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40만 원대에서 공략을 해서 50만 원대까지 공략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진 구간으로부터 45만 원을 다시 회복해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45만 원을 회복해준다면 다시 한번 50만 원, 55만 원대를 확인해보자. 코스닥이 확신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왕이라고 하면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체크해보고 이 종목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출발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매수하는 포인트는 45만 원대 가격대로 두고요. 1차 목표가 50만 원부터 55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산업의 체력의 지표로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의 본질이라고 하면 이 배터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의 강한 흐름은 로봇을 등에 업고 올라가는 그러게요. 흐름이라서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본질의 상승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본질이 정확하게 본인의 체력 가지고 상승을 하려면 이 본질적인 상승 모멘텀에 맞게 무언가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부터는 추격 매수는 금지, 그리고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하신 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제 관점에서는 아직은 산업의 체력을 확인하는 지표로 2차 전지를 보자라는 관점이고 아직 주가 반응이 덜 온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LG 그룹주의 모멘텀과 함께 체크를 해보자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2차 전지보다도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장비 쪽, 뭐 PNT, 첨보 이런 아이들 집중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게 되시면은 오늘 다른 종목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많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부터 45만 원대까지 탄력적으로 회복해준다면 오늘의 에코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강한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매수하셔도 좋을 구간 45만 원 그리고 48만 원대까지 목표가 보시면서 새로운 진입 노려보신다라고 하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